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7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졌죠, 갑자기. 네. 바다가 부르는데 빨리 떠나자. 어디를 어떻게 떠나 요새 또 바다가 그냥 부른다고요. 뭐 네. 간다는 얘기는 요새 또 아니고. 레트로한 여름 노래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쿨이나 저 룰라나. 저는 서머타임 좋아하는데. 서머타임 포지션이었나요? 썸머타임이 뭐예요? 썸머타임. 아니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아니 여름 서머타임 이건 영원히 가수가 사랑해 누구라고요? I love you. 누구예요? 요즘 불타는 청춘에 가끔씩 나왔던 분인데 포지션 맞지? 네, 포지션은 I love you. 이거 그 노래 포지션, 불렀던 그 포지션. 분이. 아, 한 포지션은 포지션이 어디예요? 헐. 왜 이래? 진짜 별로다. 네. 아유 여름 노래로 이야기 좀 이어가야 되는데 저희 때는 자, 축구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41살 현역 최고령 K리거 이동국 선수가 거침없는 골행진을 펼쳤습니다. 돌아온 K리거 이청용 선수 역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5라운드 MVP. 전성기가 지났다고 평가받는 두 선수가 라떼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오늘은 나이를 잊은 선수들의 많은 라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바페 주시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배우 장근석 씨한테 극찬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무슨 기사죠?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주 그냥 훈훈한 미담이 네. 오가던데. 장근석 씨가 그 철파엠에서. 철파임을 매일 들으셨대요. 네. 그 출근하실 때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실 아. 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너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직장인 탐구 생활을 골라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장근석 씨가 주바페 오늘 안 왔냐고. 화요일 나온다 그랬네. 수요일이요. 수요일. 오늘이구나. 장근석 씨가 그걸 어디서 언급하신 거예요? 라디오 출연해서. 철파에서 출연하셔서 네, 출연해서. 장근석 씨는 싸이월드죠. 사실 싸이월드의 그 예전에 굉장히 많은 명언들을 남기셨죠. 미니홈피. 네, 미니홈피. 뭐 있었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그 오글거리는? 감성에 젖으시는 네. 글들이 많았어요. 그 시절엔 다 네. 그랬죠. 이 중2병 미니홈피 감성. 지금 싸이월드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때 감성 그립다. 자, 박진영 작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뽕작가 박진영입니다. 저는 뭐 아까 여름 노래 나와서 그런지 저는 놀면 뭐하니 최근에 조금 요새 안 보다가 다시 보기 시작했거든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저도 그 옛날 노래를 좀 좋아해서 저희 세대 음악은 아닌데 저는 그 여름 노래 중에 듀스의 그 여름 안에서 라라라라라라라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뭐요? 처음 듣는 뭐요? 노래요. 멜로디가 뭐예요? 라라라라라라라라 네, 넘어가겠습니다. 뭘 음악하는 사람 맞아요. 라라라라라라. 그만하시고요. 아, 이거 유엔 노래인가? 잠깐만 헷갈려 하는 건가? 몰라요, 나는. 혼자 말하고 혼자 자, 의견이 심하고. 다음 주에 사과 예약하시고요. 듀스는 여름 안에서죠. 아, 여름 맞아. 안에서 그 아까 부른 게 제가 그 노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하늘을 아, 맞네. 있어 이거지. 순간 헷갈려. 이거 유엔 노래인 것 같다. 유엔 파도인 것 같다. 파도도 이 음이 아닌데? 쟤는 안 되겠다. 네, 안 갑자기 되겠다. 도전 천국이 돼 버렸네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입 막아야 되겠다. 요새 헷갈려. 마이크 빼 마이크. 네, 더위 먹었어요? 네. 자, 우리 질척대는 이정찬 기자. 여름 되니까 더 좀 끈적끈적대고요. 좀 더워요. 정찬 선배님의 계절인가요? 정찬의 계절이 좀, 왔네. 예, 불쾌지수 높아지시죠. 찐적찐적한. 좀 담백하게 하려고요. 근데 오늘도 엄청 질척댔어요 아침부터. 뭐 그러니까 여러 밥 먹으면서까지 취재를 아까 진짜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기대. 역시 이정찬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희 댓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양 승격할 거야 님이 1,500캐시를 후원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더워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시라고. 오늘 주바페 컨디션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톤이. 네, 오늘도 괜찮아요. 빠듯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연기 톤 사연 읽을 때 네.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연기에 도전해도 될 법한 드라마 까메오 한번 출연하시더니 언제쯤? 연기의 욕심. 주배우 장근석 드라마? 주연 장근석 주시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렇게 몰입할 만한 게 있을지. 네.
자, 다음은 오뎅 장사님입니다. 방송 듣다가 데니스 김주성 선수 관련해서 오해 여지가 있어 댓글 답니다. 데니스 선수가 김주성 목을 밟고 퇴장당한 건 사실이나 그 전에 김주성 선수도 수원의 이병근 선수와 경합 과정에서 거친 플레이로 인해 경고 누적을 받고 퇴장당하는 상황이 오자 쓰러져 있던 이병근 선수의 머리를 발로 찼습니다. 이에 격분해서 데니스는 가슴으로 김주성 선수를 밀쳤고 김주성 선수는 배를 움켜잡고 구르면서 헐리우드 액션을 하자 데니스가 목을 밟고 김주성과 함께 동반 퇴장 당합니다. 상벌위원회에서는 김주성 선수에게 2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80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런 사실도 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해 주셔야지 청취자들은 데니스가 멀쩡하게 있던 김주성을 다짜고짜 아무 이유 없이 밟은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맞습니다. 네. 아 이게 지금 다 정확한 예, 맞습니다. 맞고요. 네. 그 이제 데니스 이제 사실 이제 화제가 된 거는 데니스가 그 대선배이자 한국의 레전드인 김주성을 밟았다. 약간 이런 그 짤도 그렇고 그런 영상 계속 이제 그것만 화제가 돼서 좀 화제가 됐던 거 짧게 말씀드리느라고 자세한 그쵸. 얘기는 안 했는데 김주성 선수가 먼저 전에부터 계속 몸싸움이 있었고 반칙을 했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데니스가 쌓였던 거를 지그시 밟는 걸로 네. 좀 보기 좋지 않게 풀면서 했었는데 데니스 선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데니스 선수가 프로 생활 13년 하면서 국내에서 네. 퇴장당한 게 이게 딱 한 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악동 이미지가 생겼는데 사실상 그 플레이 스타일이 거칠어서 몸싸움 좋아하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 그렇게 악동은 아니었다. 그런 걸 말씀드린 거지요. 네. 멘털 에일리언 이렇게 읽는 거 아니었는데? 멘털 에일리언 인서울 인서울 맞죠? 멘털 에일리언인 서울. 맞습니다. 네. 이야, 그 시절 뉴스 리포트까지 찾아서 이질라떼 레시피가 장난 아니네요. 피아퐁 진짜 추억의 이름이네요. K리그 거의 모르던 저도 기억하는 이름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제가 지난 1월에 태국 갔었잖아요. 23세 챔피언십 네. 때문에 피아퐁 선수 아들이 유튜브 하고 있더라고요. 아, 현장에서. 유튜브 어떤 컨텐츠로 하신? 뭐 그냥 뭐 비슷해요. 우리랑 하는 게 그러니까 뭐 경기장 와서 경기장 분위기 전하고 그런 유튜브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도 우리 방송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방송들을 보고 되게 반가워하고 예, 그랬다.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 저도. 이분은 그냥 스펠링을 옵사이? 옵사이? 네. 옵사이님? 옵사이드는 아니겠죠. 네. 옵스. 옵사이님이 스포츠가 일종의 전쟁 대신이긴 하지만 용병이란 표현은 지양하고 외국인 선수로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외국인 선수라고 쓰죠. 네. 근데 이제 용병이라고 하면 좀 짧기 때문에 예전에 용병으로 많이 썼는데 제목 때문에 참 네. 그런 경우가 좀 참 글자 외국인 선수라고 수, 쓰면 네. 글자 수가 많아지니까 그런 제한이 있는데 사실 뭐 팟캐스트 이런 데서는 좀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용병이란 말들이 좀 나왔을 수는 있는데 뭐 틀린 표현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스포츠에 전쟁 용어가 많긴 하죠. 뭐 대포할 슛 그리고 이게 또 네, 뭐 용병이라는 단어를 지향하자고 하는 게 이제 외국인 선수를 너무 뭐 그냥 잠깐 데리고 오는 뭔가 부품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선이 담겨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용병을 지향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긴 하던데 그렇죠. 뭐 예. 어느 정도는 저는 동감하는. 근데 뭐 저희가 노장이란 말도 쓰고 늙은 장수란 뜻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표현들. 전쟁 용어 예, 같은 전쟁 것들이. 용어를 쓰는 거 굉장히 많고 또 이런 용어들을 정치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죠. 예. 그래서 뭐 지향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단어 자체가 양해를- 와닿는 게 있죠. 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정현님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전북대 강원전 보면 강원에게 판정이 전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는데 관련 언급 없이 그냥 모라이스 감독이 화내다 퇴장한 것처럼 말하니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라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좀 그러니까 그 전북이 전북다웠다를 약간 희화화 해버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전북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당연히 있는데 좀 이 꼬이다 보니까 뭐 선수 퇴장 당하고 감독 퇴장 당하고 이렇게 팀이 전체적으로 꼬여서 그 됐다는 거를 전북이 강팀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팀이기 때문에 좀 약팀은 까이지 않습니다. 네, 강팀이 까이지. 그래서 좀 제가 조금 말을 약팀도 까요. 가볍게 한 면이 있습니다. 네. 비알리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유튜브 광고가 엄청 줄었네요. 중간 광고가 4개밖에 안 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지시우는 예쁘다. 마지막만 힘주어서 읽어주시는. 되게 아니에요. 잘 살렸네. 주시는 예쁘다 잘 살렸네. 살려. 힘 지난번에 살짝 뺐어. 살짝 뺐어요. 아 그래도 이거 보면 댓글이 되게 감사한 게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시니까 광고가 4개 있는 걸 알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보여요. 유튜브로도 많이 시청을 하시나 봐요. 그니까요. 주바페 프리미엄으로 봐서. 중심으로 좀 지켜야 될 텐데. 저희가 좀 예산에 여유가 생기면은 주바페 개인 캠도 하나 놓고 그리고 아무튼 주바페가 참고로 분장하고 온다는 거. 맞아요. 메이크업 풀매 하고 오는 상태. 날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늦었다는 거. 이 부분은 아무튼 그래도 우리 뽕 작가가 애쓴 것으로 좀 맞아요. 칭찬합니다. 제가 네. 사정사정했습니다. 뽕 작가가 빼달라고. 광고를 뺐습니다. 네. 아, 저희가 덜 받아도 되니 사정사정해서 빼달라. 잘했어요. 자,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라떼 코너를 신설해서 네. 잠깐 뭐 이게 고정 코너가 될지는 좀 더 네.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라떼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덕다방? 네, 축덕다방이죠. 주문하신 라떼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때 뉴스였을까요? 2000년대 초반이겠죠? 2000년 초반일 것 같아요. 신혜선 선수가 은퇴하고 받은 만큼 한국에 돌려주겠다. 그랬으니까 박은경 아나운서의 오랜만에 오, 우리 은경 목소리. 선배님. ek박@sbs.co.kr 제가 군대 시절에 굉장히 그 시절에 이메일 진짜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이 슈퍼라고 엄청 하죠. 팬이었대요. 자막 나올 때 옆에 이메일 주소가 같이 나왔어요. 나왔었어요. 아, 기자들이 스탠드업을 해도 기자들 이메일 맞아요, 주소가 이렇게 맞아요. 옆에 나가. 나왔을 때였어요. 나가. 네. 그랬는데 이제 저희 이제 SBS 스포츠 뉴스 시간이 저희가 이제 한창 점호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군대에서 늘 봅니다. 늘 벌레를 빨며. 그래서 엄청난 당시에 저는 팬심으로 SBS 스포츠 뉴스 박은경 아나운서가 당시 아마 은경 선배님 지금 이메일 주소 확인해 최초로 여자 아나운서였을 거예요. 네, 스포츠 맞아요. 뉴스 진행한. 그래서 좀 화제가 됐었고 당시 뭐 많은 사랑을 받았죠. 화제도 많이 됐고 주시은 아나운서가 그 뒤에 그 길을 계속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는 프릴 선언인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재희 캐스터 이 경기는 아마 2000년 2000년 2001년 10월 17일 수원 삼성과 안양 LG의 경기였습니다. 거기 데니스 2001년이면 신혜손이 이제 그 귀화를 해서 복귀를 한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시즌 정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어떤 라떼 주문 들어와 있나요? 네, 우리 동네 고양이 순시민님이요. 이 집 라떼 잘하네요. 개인적으로 역대 최고의 용병은 신혜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때문에 리그 규정이 바뀌었으니까요. 혹시 신혜손 근황 아시나요? 신혜손 알죠? 그날 아시나요? 알아봤죠? 이제 혹부리 영감님 차례. 혹부리 영감님 나와야 되는데 일단 뭐 신의손 본명은 발레리 콘스탄티노비치 사리체프. 우리나라에서는 사리체프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해서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네. 1960년생 지금 60 환갑이십니다. 60년생. 구소련 시절이고 구소련 시절에 태어났는데 현재는 타지키스탄의 수도인 두샨베 출생입니다. 고향팀 두샨베에서 18살에 프로에 데뷔해서 모스크바에서 전성기를 누립니다. 모스크바에 있던 팀은 토르페도 모스크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뭐 체스카 모스크바나 이런 그 알고 있는 팀은 아닌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리그 상위권에 있었던 팀이라고 해요. FA컵에서 뭐 우승도 하고 이 팀에서 10년 동안 161경기에 출전해서 153실점, 0점대 방어율을 기록합니다. 또 방어율이란 말 쓰지 말라는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점률이죠. 그 소련 리그 당시 소련 리그에는 야신 클럽이라는 게 있었어요. 야신이라고 뭐 소련의 유명한 골키퍼 있잖아요. 그 야신 클럽의 기준이 100경기에서 0점대 실점률을 기록하면 이 클럽의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1991년에 이 기록을 달성했는데 1991년 그 소련 리그 올해의 골키퍼에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 91년 12월에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소련 리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클럽의 그 조건을 충족했지만 야신 클럽의 이름은 올리지 못합니다. 아쉽게. 좀 때를 잘못하고 난 거죠. 그러게요.
골은 잘 막았는데 소련의 해체를 못 막았습니다. 자, 이렇게 리그 해체로 방황하던 사리체프를 천안 일화가 낚아챘습니다. 얼마면 사리? 얼마면 살이? 얼마면 되리? 몸에 사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원하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영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대우가 어쨌냐면 이정료 10만 달러, 연봉 4만 8천 달러, 91년도에. 그래서 92년에 천안 1화에서 K리그에 데뷔하는데 이때가 32살입니다. 이미 전성기가 그쵸. 지나고 이제 왔다고 봐야 되겠죠. 당시에는 뭐 30대 중반이면 거의 은퇴를 할 때니까요. 그렇죠. 네. 이때 30살이 넘어가면 노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죠. 예,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그냥. 자, 사리체프는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1992년 천안 1화에서 K리그에 데뷔를 했는데 1화가 1년 전 91년에 무려 63골을 허용해서 최다 실점을 기록한 팀입니다. 근데 사리체프의 파리채 같은 활약으로 1년 만에 리그 최소 실점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34경기에서 21실점. 그러니까 실점이 3분의 1이 줄었어요. 사리체프가 들어오고. 근데 아깝게 준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3년 연속 1화의 우승을 이끕니다. 사리체프는 이 기간 동안에 모두 0점대 실점률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93년에는 8경기 연속 무실점 신기록을 세우는데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와. 그런데 사리체프가 활약하자 다른 팀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쵸. 너도 나도 제2의 사리체프를 찾아라. 해가지고 서로 막 그 특히 동구권에 있던 소련 지역을 예, 소련이라고 하면 안 돼. 소련은 소련이라고 발음을 해줘야 할 네. 동굴아파. 동구권의 그 동굴아파. 제2의 사리체프를 찾기 위해서 이잡듯이 뒤줍니다. 각종 스탄들이 가고 예, 해가지고 외국 골키퍼들을 대거 영입을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 골키퍼의 씨가 마른다. 이런 이제 우려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 갑자기 프로 연맹이 제동을 걸기 시작하죠. 9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출장 수를 점진적으로 제한합니다. 뭐 리그의 절반, 리그의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제한하면서 99년에는 전면 금지를 시킵니다. 외국인 골키퍼를. 결국 사리체프는 뛸 수 없게 된 거죠. 네. 그래서 98년 안양 LG 골키퍼 코치로 이적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 생활은 중단이 되죠. 그런데 사리체프가 내가 외국인 골키퍼가 될 수 없다면 한국인 골키퍼가 되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이때 조광래 감독이 굉장히 많은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아직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코치할 때가 아니다니까. 눈치 코치 없냐? 그래서 와. 2000년에 40살에 귀화를 합니다. 와. 그리고 신의 손으로 다시 태어나죠. 구리신 씨의 시조라고 하죠. 예. 자, 한국인이 되자마자 플레잉 코치로 그라운드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복귀하자마자 그 해 2001년이죠. 2000년인가요? 2000년이죠. 안양 LG의 리그 우승을 이끕니다. 오. 32경기 35실점. 1점대가 1점이 좀 넘죠. 실점률이. 그리고 2001년에 다시 한번 0점대 방어율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팀은 준우승. 또 안타깝다. 전 소속팀 성남에게 우승을 내줍니다. 승점 2점 차. 그리고 이제 연고지를 옮기잖아요. FC 서울로. FC 서울로 연고지를 옮기고 한 시즌을 뛰고 2005년에 은퇴를 합니다. 자, 12시즌을 뛰면서 베스트 11 6번을 차지하죠. 자, 프로 경력은 이 정도고요. 그리고 국가대표 경력이 아주 재밌는 경력이 하나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이잖아요. 타지키스탄 대표로 단 한 경기 출전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출전하게 된 과정이 굉장히 좀 재밌어요. 1997년에 우리나라가 타지키스탄과 그 홈에서 친선 경기를 치르기로 합니다. 근데 타지키스탄이 그 출국하기 전에 자기 나라에 출국하기 전에 골키퍼가 여권을 잃어버립니다. 골키퍼가 여권을 잃어버려요. 주전 골키퍼가. 그래가지고 일단 타라. 거기엔 사리체프가 있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사리체프를 찾아라 이렇게 된 거죠. 해가지고 사리체프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 전화를 받더니 너는 이제부터 국가대표다. 이거 하필 또 한국에 타지키스탄 골키퍼가 있는 것도 웃기네요, 진짜. 그래서 얼떨결에 타지키스탄 골키퍼로
뛰게 되는데 타지키스탄이 이때 정말 오합지졸이었던 게 뭐냐면 왔는데 엔트리가 부족한 상태로 왔어요. 여권 잃어버린 사람이 더 있었나? 그래가지고 코치가 선수로 뛴 거예요. 이때. 야. 그래갖고 완전 팀이 말이 안 되는 팀이었어요. 그거는 뭐 그 코치가 뛰었다 이런 건 아마 보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당시 그 이 경기를 취재했던 기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좀 웃음거리 같은 그게 A 경기였는데 매치였던 거예요? A 매치죠. A 매치로 그렇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엔트리가 22명, 우리나라는 정상적으로 했고 타지키스탄 엔트리 올린 게 13명이에요. 그러니까 교체 선수까지 포함해서. 사리체프 없었으면 12명. 근데 그 중에 3명이 2명인가 3명인가가 코치였어요. 그러니까 그럼 선수는 제대로 10명? 된 팀, 예, 제대로 된 팀이 아닌 거죠. 이 팀하고 경기에서 사리체프를 믿었던 거겠죠. 사리체프 믿고 차포 다 떼고 온 거죠. 그때 우리나라가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4대 1이었나? 4대 1 아니었나? 4대 1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4대 1로 이겼는데 김도훈이 2골, 최영수 1골, 유상철 1골. 와. 예. 사리체프는 최선을 다했고 경기 MVP는 사리체프였지 않았을까. 아마 거의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승리를 거뒀던 경기입니다. 사실 사리체프가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사리체프 우리가 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정말 골키퍼 맞아요.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이때 우리가 사리체프를 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정부 차원에서.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전반에 3골을 허용을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월드컵 사상에서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 것 같긴 한데 그 3장의 교체 카드 중에 한 장을 키퍼로 씁니다. 와. 네. 진짜 최인영 규모네. 골키퍼. 최인영 골키퍼가 이훈재 골키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리체프에 대한 귀화 이게 여론도 약간 일고 있는 상태에서 네. 타지키스탄 대표로 뛰어버리니까 귀화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귀화 얘기가 쏙 들어가고 다행히 이훈재, 김병지 골키퍼가 차세대 골키퍼로 나오면서 이제 사리체프 귀화 얘기는 없었던 걸로 됐는데 2000년에 다시 귀화를 하게 되는 거죠. 혹시 뭐 귀화하고 나서는 국가대표에 승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었나요? 워낙 이훈재 골키퍼랑 김병지 골키퍼가 단단히 지키고 아니 있어서. 타지키스탄 대표를 했기 때문에 안 되죠. 타지키스탄 네. 대표를 했기 딱 때문에. A 매치 한 경기 얼떨결에 뒤통수 맞아서 너다 오늘. 그러니까 너로 그 결정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골키퍼를 전문 코치가 이렇게 막 해서 하는 아니죠. 경우가 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아마추어에서 키퍼 전문 코치를 이렇게 둔 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상당수의 이제 골키퍼들은 골키퍼 국가대표 출신 코치들의 클리닉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전국을 돌면서 클리닉을 하시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선수들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키퍼 교육이 굉장히 도제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키우고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사제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키퍼와 관련해서 흔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인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야, 뭐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 네. 그리고 뭐 골 들어간다고 골키퍼 바뀌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골키퍼의 어떻게 보면은 생사 여탈권은 사실 골키퍼 코치가 쥐고 있어요. 어느 팀이든. 이것도 나중에 파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사실 좀 뭐 조심스럽지만 누구한테 있습니다. 배웠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신희순 코치가 뭐 한때 이제 홍명보 팀에서 20세 대표팀과 올림픽팀의 코치로 활동을 하시기도 했지만 사실 조금 아주 코치신에서 주류로 활동하시기보다는 약간 좀 그렇죠. 돌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안타까워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네트워크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최근 근황을 말씀 안 드렸는데 일단 은퇴한 다음에 FC 서울 골키퍼 코치를 했고요. 그리고 FC 안양 공교롭게도 또 안양 서울에 있다가 안양 가서 FC 안양 골키퍼 코치도 했었고 조금 전에 이종찬 기자가 말했듯이 홍명보호 그 청소년 팀 19세 이하 대표팀 골키퍼 코치를 했고 정말 아까 인터뷰 그 박은경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한국에서 받은 거를 그대로 한국에서 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많은 팀에서 뭐 부산, 이천 뭐 남녀 가리지 않고 골키퍼 코치를 많이 하셨고 뭐 여자 팀인 뭐 대교 캥거루스에서 초대 골키퍼 코치도 하셨었고 지금은
김해시청의 골키퍼 코치로 계십니다. 야, 좀 60년생이시면 좀 나이도 60대가 다 됐을 텐데. 야, 넘었죠, 이제 우리 나이로.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그래서 뭐 신혜선 이 골키퍼 코치가 이제 지금 가족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가족이 다 국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러시아 국적으로 해서 현재 러시아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두 자녀가 있는데 한 명은 딸은 캐나다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다가 캐나다인하고 결혼을 해서 캐나다 국적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아들은 미국 국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한국에서 혼자서 살고 계시는 걸로. 한국말도 이제 좀 꽤 통하시고 한국말 엄청 잘하세요. 잘하시고 그러니까 뭐 정말 이웃집 아저씨 같은. 홍명보 전무하고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좀 전화를 한번 해봤었는데 당시에 왜 뽑으셨냐? 그러니까 그 20세 하는 점에서 왜 뽑으셨냐 했더니, 그러니까 20세 대표팀의 골키퍼 코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좀 궁금했었다. 그러니까 좀 코치로서도 분명히 장점이 있을, 우리 같은 시대에 또 활동을 하시기도 했으니까 K리그에서. 그렇죠. 네. 굉장히 겸손하시고 그냥 홍 감독 홍 전무 표현으로는 양반이래요. 되게 그렇죠. 점잖고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근데 그럼 왜 헤어지셨냐 했더니 양반이라서 약간 머뭇거리시면서 그 아무래도 약간은 좀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완벽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네트워크가 지금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는 코치... 곧 파벌을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K리그를 대표하는 K리그 대표 정도가 아니라 K리그의 레전드 골키퍼죠. 네. 이런 골키퍼가 왜 계속 외곽을 돌고 있잖아요. 외곽 팀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게 많은 걸 돌려주고는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라떼 다 먹었습니다. 와. 배부르네요. 자, 질문 코너 가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김정열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매번 잘 듣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여의도에서 회로 회식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네. 어우, 어떻게 하셨지? 옆 테이블에 계셨나? 네.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축구리그를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잘 이겨내면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 축구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한 점은 일어나선 안 될 일이지만 혹시나 시즌 중에 선수나 구단 관계자 중에 확진자가 생긴다면 그에 대응하는 플랜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모 구단 선수가 경기 바로 전에 발열이 생긴다면 그 경기만 취소하는지 아니면 그 라운드 이후는 없어지는 건지 궁금하네요. 야구 여신 주바페 화이팅. 야구 여신. 거의 뭐 이게 그 인사 표현이 돼버렸어요. 네, 마무리. 그냥 총총 이런 마무리. 느낌으로. 코로나 후셔후셔하고. 일단은 매뉴얼을 말씀드릴까요? 네. 시즌 중 감염자 발생 시 소속팀 및 상대팀 경기는 최소 2주간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수나 코칭 스태프가 감염될 경우에 이제 바로 이제 해당 팀의 경기는 이제 연기가 되는 거죠. 2주 이후로. 그리고 만약에 역학 조사를 해서 그 전에도 경기를 했을 수 있잖아요. 그 경기를 했을 경우에는 상대팀 선수들도 다 일단 2주간 경기를 못 하게 됩니다. 만약에 경기 당일에 지금 뭐 말씀하신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경기 당일에 선수나 코칭 스태프가 갑자기 코로나19로 확진이 됐다. 해당 경기는 그러니까 정보가 알려지는 대로 즉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후 경기 일정은 이제 연맹 사무국이 이제 정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경기 전에 계속 그 발열 등 의심 증상 체크를 하고 있어요. 요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근데 뭐 코로나 검사는 안 했는데 경기 전에 도착하자마자 발열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의심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37.5도가 계속 넘는다. 그러면은 이 의심 증상자는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그러고 일단 경기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또 롯데월드가 지금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죠. 롯데월드가 확진자가 다녀간 이튿날 그 이부 리그의 한 외국인 선수가 롯데월드를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중대본에 문의를 했더니 다음 날 방문을 한 경우에는 접촉자로 일단 보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 검사는 받아봐라라고 해가지고 구단은 바로 연맹에 보고를 하고 일단은 바로 자가격리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음성으로
음성 예 나왔습니다. 5시간이면 나온다 하더라고요. 자 다음 질문이요. 네, 이재현님입니다. 원래 다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문득 사소한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너무 사소해서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앙이라는 코너의 의미를 되살려 정말 무엇이든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메일이나 댓글로 질문을 보내면 패널분들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 방송을 준비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경우는 팀장님의 기억 저편에서 끌어오는 것인지 다른 일반적인 질문을 드릴 때 기자님들께서는 어떻게 취재하시는지 저번에 잔디 관련 질문을 드렸을 때는 공부를 많이 하셨다 했는데 어떤 책을 참고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졌습니다. 늘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에 문득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애청자들을 위해 늘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신. 네, 저번에 코로나 푸셔. 저번에 코로나 푸셔 급식 때 국이 없다고 주바페 홍보 대사님 괄호 부디 기원 괄호 닫고께서 그러시던데 메뉴가 카레라 국이 없는 것 같아요. 카레는 국 먹어야 되는데. 그 계란국 같은 거 있어야 네. 되는데. 카레 먹었는데 우리 점심. 네, 그렇죠. 국 나왔습니다. 날계란 동동 띄워서 네. 먹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준비하나요? 이정찬 기자는 뭐 분주합니다. 네. 뭐 질문하면 여기저기 여기저기 질척질척하고 저는 뭐 단순합니다. 기억 저편을 뒤져가지고 근데 사실 라떼 할 때 이제 기억 저편을 뒤진다고 해서 이런 자세한 정보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주로 이제 옛날 기사들을 많이 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키도 좀 많이 네. 보고요. 근데 위키가 틀린 팩트들이 좀 있어서 그 팩트가 있으면 그 팩트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스토리 위주로 정리를 좀 하는 편이고요. 이정찬 기자는 뭐 저는 다방면이죠. 아니 그리고 그냥 일단 하성룡 기자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적합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분업 네. 활성화돼 있죠. 일단은 네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눕니다. AI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그러니까 잔디 같은 경우가 사실 요런 게 저는 잡다하게 관심이 많으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요러한 사람이 취재를 잘 해놨었다 과거에. 그래서 요러한 기사를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가지고 그때 하성룡 기자가 근데 또 이게 기사만 본다고 해가지고 궁금증이 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고민을 막 열심히 하던 게 기억이 나고요. 저는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냥 이럴 이정찬 기자는 주로 기회에. 많이 물어보는. 예. 그러면 그 하 기자님과 이 기자님이 어떻게 특화되는지 말씀 좀 맞아요. 해주세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청취자분들도 알맞게. 경기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하성룡 기자가 좀 더 분석을 잘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냥 경기 외적으로 그냥 잡다한 것은 그냥 제가 질척거리는 거. 나머지는 그냥 제가 대충 질척거리는 느낌 나면은 그냥 그라운드 위에서는 하성룡, 경기장 밖에서는 이정찬. 확 정리가 되네요. 안팎으로. 안팎으로. 네. 코로나. 아이. 윤 실장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포항 팬이었다가 울산으로 갈아탄 울산 거주 40대 축구 팬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선 이동국 선수와 에드가 선수의 특별한 골 셀러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셀러브레이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표현으로 한쪽 무릎을 꿇는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이동국 선수는 과거 유럽에서 활동할 당시 받았던 인종차별이 생각나서 동참했다고 하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피파에선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의 정치적 표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고 하면 이번 골 셀러브레이션도 정치적 의사표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징계는 내려질까요?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과 상관없는데 골 셀러브레이션이 옳은 표현인가요? 아니면 골 세레머니가 옳은 표현인가요? 세레머니는 콩글리시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가 옳은 표현인지요? 뭐부터 얘기할까? 그냥 세레머니부터 얘기할까요? 세레머니냐, 셀레브레이션이냐. 이거는 뭐 경기 규칙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celebration of a goal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득점 축하 행동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 표현으로 하기에 골 세리머니는 좀 적합한 표현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리머니는 어떤 의식과 관련된 부분, 행사죠, 행사. 이기 때문에 그 축하하는 행동을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행위가 아니 그렇죠. 행동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세리머니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다는데 우리가 언어는 다중이 그리고 또 쓰면은 그게 또 표준어로 되기도 하잖아요. 국어 사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골 세리머니가. 세리머니. 네, 그래서 사실 그 기사에서 표현하기에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원어민과 소통을 할 때는 외국에서는 안 쓴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거죠. 외국에 가서 파이팅 해주세요 하면은 파이팅 맞아요. 뭔지 네. 몰라요. 네, 네, 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파이팅도 틀린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틀렸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외국에서 안 쓰는 말이에요. 그쵸, 안 쓰죠.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음. 제가 예전에 한번 오노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한국 선수들 파이팅 한번 해달라고 영어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 오노? 아니 근데 실제로도 no. 이 골 세리머니와 관련해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2002년 월드컵 끝난 다음에 뭐 대대적인 행사 때 뭐 히딩크 감독의 어퍼컷 세리머니가 되게 뭐 화제였다라는 식으로 그 이제 그래서 골 세리머니가 화제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히딩크 감독이 이해를 못했었어요. 못하죠. 아. 네. 사실 골 세리머니라는 말이 저 2002년 월드컵 때부터 나왔어요. 아, 그전에는 그전에는 거의 그런 말 안 썼어요. 누가 제일 처음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도 나도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냥 세리머니가 굳어진 거 네, 아닐까. 그냥 굳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골 넣고 나서 하는 행위를 뭐라고 했었어요? 딱히 그런 게 없었어요. 아, 우리나라 선수들은 특히 기뻐했다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선수들은 특히 그런 세리머니라든가 액션이 거의 주먹 주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 막 반지 이런 거 키스도 나오고 있고, 이러면서 어퍼컷도 좀 화제가 된 나오고. 건가? 그러니까 2002년 대표팀 때부터 그게 이제 아. 좀 화제가 많이 됐던 거죠. 골 넣고서는 좋아하기 바빴죠. 음. 그냥 막 좋아하고 다 같이 부둥켜 안고 그 다음에 뭔가를 그 어떤 셀러브레이션 축하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에서는 그렇게 됐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좀 재밌는 거 좀 찾아왔었는데 용어. 용어부터 할까요? 용어? 근데 일단 이 우와, 책 질문부터 하죠. 네, 질문. 질문부터 하자면 징계대. 자 일단은 그 득점 축하 행동에 대해서 경고가 되는 사례들을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춤을 추는 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경고 아, 대상은 진짜요? 아니지만, 네, 아 그래요? 네, 어떤 춤인지 네. 다르지 않나? 어떤 춤인지? 춤을 추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규칙서에 써져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아프리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죠. 많이 토고만 하지. 네. 생각해도 예전에 이거 얼마나 열받았었잖아요. 아드바요로 이 세레모니. 근데 그게 피터 크라우치 로봇 춤도 있었고. 결국에는 그 춤이 경기 진행에 오랜 시간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주 뭐 시간이 오래 가지 않으면은 그렇지는 않는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조롱도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고 경고 대상을 좀 알려드릴게요. 안전 보안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예를 들어서 담장에 올라가거나 관중석으로 들어가는 경우 안 됩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바로. 승우야. 네. 그리고 선동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경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복면이나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 자신의 머리나 얼굴을 덮는 것도 오바메양. 경고입니다. 와칸다 세레모니 네. 있었죠. 와칸다 세레모니까지는 괜찮아요, 사실. 네. 이거는. 이거를 쓰는 네, 뭐 순간 블랙팬서. 네. 그리고 이제 스파이더맨 뭐 이런 것도 쓰고. 여기가 이제 되는데 상의를 벗거나 상의로 머리를 덮을 경우가 이거 안 근데 됩니다.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이게 어느 때부터 이게 금지가 됐죠. 근데 왜 그게 금지가 된 거예요? 대부분 이제 시간 제한 그런 거 아닌가요? 꼴배기 싫어서 시간 그런 거 아니에요? 끌기. 네, 그럴 뭐 수 그런 있으니까.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애매해지는 단계로 돌아가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안에 이제 이너셔츠에 뭐 어떤 메시지를 적잖아요, 선수들이. 많죠. 그래서 얼굴에 덮지 않으면 경고는 아닙니다. 아 덮지 않고 그냥 살짝 들추기만 하면. 보여주기만 하는 거에서는 경고는 아닙니다. 근데 산초가 했듯이. 그렇죠. 근데 그 문구가 정치적인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띈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그 규정에 의해서 정치적 발언을 못하게 돼, 그러니까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하게 돼 있는 피파 헌정에 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지적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피파가 아이팝 등을 통해서 이것은 응당 옳은 표현이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렇죠. 메시지를 일종의 던졌죠. 가이드라인을 던졌죠.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된다 규정을. 근데 이거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다분히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고요. 그러니까 옳은 표현이지만 네. 일단은 그런 부분이 들고 사실 독도는 우리 땅 같은 것도 그러니까요. 그런 좀- 거에 징계를 내린다면 그렇지 않아요? 좀 그렇습니다. 조금은 좀 약간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밌는 이게 규정서에 보면 상의를 벗거나 상의로 머리를 덮을 경우가 경고라고 되어 있지 하의에 대한 표현이 없거든요. 맞아요. 바지 벗어버리면 어떡할 그래서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상하이상 진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바지 벗으면 사례가 없대요. 바지를 아직까지. 벗어서 머리에 있었던 쓰면 것 같은데. 바지를 벗은 사례가 없대요.
블랙넛은 있었는데 생길 거예요. 근데 그 아직까지는 바지를 벗었다고 해가지고 세계 1호 하이탈이 없는.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가 좋아요, 준비할 수 좋기는 나 오늘 아,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뭘 봐. 무엇을 보는 재미가 있나요? 뭘 보는 재미가 무엇을 있어. 보는 재미가 있나요? 다 알면서. 네. 그런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그 아까 영어 표현을 해가지고는 지금 우리 축구협회 등록팀장이신 김준영 씨가 그 영어에 굉장히 또 조예가 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 관련한 그 축구 용어 그 책도 쓰시고 그런 분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표현 중에 잘못된 거, 그러니까 제일 잘못된 거 이제는 잘 안 쓰지만 골인, 꼬림. 그냥 골이지 골인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이고 센터링 뭐 옛날에도 센터링은 괜찮은 표현이래요. 아, 진짜요? 많이 센터링 그러니까 센터링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틀린 표현은 아니래요. 단지 안 쓸 뿐이지. 안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 가운데로 넘겨주는 게 네, 가운데로 미는 것도 센터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스가 이제 우리의 센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센터를 동사로 쓴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로 보내는 행동. 그래서 센터링은 틀린 표현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만 보통 안 쓸 영어가 뿐. 보면 이렇게 명사에 ing를 붙여서 그거를 동작화하는 단어로 많이 그러니까 진화를 하죠 영어도. 그런 거의 하나라고 봐요 센터링도. 네. 예전에 또 ing 핑거링. 들어가는 게 일본식 표현이라고 뭐 핸드링이라든지 뭐 그렇죠. 그런 것도 핸들과 핸드링은 틀린 표현. 네. 하지만 헤딩은 틀리지 않은 표현. 아, 헤딩은 또 안 틀려. 헤딩은 틀리지 않은 표현. 헤딩 써도 돼요. 아, 진짜요? 어디서? 근데 헤딩 슛은 안 돼요. 네. 왜냐면 슛을 그 이제 슛의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헤딩. 꾸미려면 네. 꾸미려면 헤디드 샷이 돼야지. 그렇죠. 헤딩은 명사이기 때문에 일타 강사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준영 팀장님 모셔보려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밑줄 한번 그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하고. 머리로 그렇습니다. 슛. 아 좋은 질문들 많이 왔고 대답도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K리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바페 브리핑. 네. 이동국과 이청용 베테랑들이 나란히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선두 전북은 이동국의 활약으로 서울을 4대1로 대파했고요. 2위 울산도 돌아온 블루드래곤 이청용을 앞세워서 동해안 더비에서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대구와 광주는 나란히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대구는 에드가 세징야 콤비를 앞세워 잘 나가던 성남을 눌렀고 광주는 2부 리그 득점왕 펠리페의 극장골로 수월을 잡았습니다. 부산은 첫 승을 눈앞에 두고 골키퍼의 치명적인 실수로 상주와 비겼습니다. 인천도 선제골을 넣고도 강원에게 역전패 최하위로 쳐졌습니다. 네. 전북과 서울 전설 매치. 네. 티아라 매치. 정말 이제는 라이벌이라고 하기에 좀 무색할 정도로 전북이 너무 원사이드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근데 지난 라운드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 라운드 6경기 중에 홈팀이 승리한 경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저는 대표적으로 서울 홈 전북 어드밴티지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서울 전북전 그리고 예를 들면 또 포항 울산전 이런 그 우리 라이벌전이라고 하는 두 라이벌전이 열렸는데 두 경기에서 다 원정팀이 네 그러네요. 골을 넣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팬들이 있었다면 결과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승패까지 바뀐다기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네 골이나 먹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패까지. 들어요.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진행되진 않잖아요. 승패는 갈려도. 네, 라이벌전에서 아무래도 홈팬들의 응원을 막 받고 그러다 보면 선수들이 더 이상 실점은 안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코로나 시대의 조금 변화일까라는 생각은 사실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에서 뭐 물론 가장 돋보였던 선수는 이동국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나이로 42살이에요. 참, 근데 골 감각은 정말 딱 그 자리에 한교원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는 이 위치 선정. 정말 그 위치 선정이 둘이서 너무 많이 해본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이동국이 가는 자리를 한교원은 알고 한교원이 언제 줄지 이동국은 알고 이게 가는 게 이런 게 바로 노련한 골잡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헤드트릭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사실 첫 골도 그 골대 맞고 골대 나와서 맞는 한교원 선수가 넣었죠. 네. 약간 아쉽게 날린 장면도 있었고 이동국 후반에 선수가. 역시 한경원 선수가 줬는데 좀 아쉽게 뭐 처리를 한. 한교원 선수가 오른쪽 날개로 기용이 됐는데 오른쪽 공격이 정말 거의 모든 공격이 한교원에서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물론 서울이 허술하긴 했지만 수비가 왜 이렇게 허술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뻥뻥 뚫렸죠. 특히 그 후반에 나왔던 이동국 선수의 두 골은 진짜 그냥 자리를 아예 내줬어요. 이게 골이 안 들어가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공간 그렇죠. 다 내주고 뭐 아예 수비 들어와 인원 자체도 들어와듯이 모자랐고요. 그냥 아니 네. 그 전환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역습이라든지 이게 그
아웃넘버 상황이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공격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술적으로 그리고 그 선수들 서울 선수들의 어떤 준비 상황에서 좀 굉장한 오류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동국 선수의 마지막 골 72분 골 장면 같은 경우에는 한교원 선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선수가 있죠. 올 때까지.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도 수비는 붙지 않아요. 심지어 이동국 선수가 받고 나서 볼 컨트롤하고 넣었죠. 몇 번 좀 재간을 치다가. 네. 아니 재간까지라고 보기는 그랬나? 조금 어렵지만 거의 바로 예. 넣었던 것 근데 같은데. 그러니까 움직여 들어오는 거를 마크하지도 않고 한교원 선수가 공이 나가는 거를 제대로 붙어서 막지도 않고 박스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네. 박스 안에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너무 봤어야 편하게 되는- 들어왔죠. 예, 이동욱 예. 선수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세 골이나 먹. 그 박진영 작가 얘기한 그 재간을 친 거는 첫 번째 골 이동욱 선수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두 번 정도 치고 넣은 거고 두 번째 골은 논스톱으로 넣은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저는 이동국 선수 보면서 참 저희가 아까 그 30살 넘으면 노장 얘기를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랬어요. 30살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렇죠. 나이였어요. 저 때는. 서른쯤에 이런 노래도 있고. 30즈음에 보면 가사를 보면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점점 더 언제나 머물 줄 알았던 청춘이 이제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거의 한 내용이거든요. 다산 사람처럼. 그러니까 30이 넘어가면 청춘이 일단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30이 넘어가면 노총각 노처녀가 되는 것이고 30 이전에 무조건 결혼을 하고 약간 뭐 직장도 다 30 이전에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30이 넘어가면 모든 청춘의 추억은 버리고 일단 가정을 충실하고. 위해서 살고 뭐 이런 제2의 삶이 시작되는 나이가 이제 30이라고 봤고 30이었고 30 잔치는 끝났다. 뭐 그런 거. 그리고 잔치는 저는 30살이 딱 됐을 때 내가 운동선수였다면 이제 노장 소리를 듣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는 뭐 30살만 넘으면 노장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40살이 넘었잖아요. 이동욱 선수는. 근데 40 잔치는 계속된다. 굉장히 몸 관리를 잘하고 역시 그 이제 스포츠가 정말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장수하는 선수들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시대가 됐다. 영양학적으로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항상 느끼는 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안 믿어요. 저는. 저도. 나이는 나이입니다. 네. 달라요. 근데 네, 안 맞아요. 그런 척 하는 거죠. 여기 지금 30쯤에 가까우신. 영양제 먹어야 돼요. 주바페는 30살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냥 계속 나의 청춘은 네. 계속된다. 아무 맞아요. 느낌 없어요. 지금의 30살은 그런 거예요. 네, 아무 느낌 없는데. 오히려 이게 나이 어린 사람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한 해 한 해 가는 게 너무 아깝고 나이 먹는 게 너무 싫은데. 쟤좀 약간 노탈이야 스타일이. 이상해. 그러니까 나이 먹는다고 생각 별로 안 하는 노래방 것 가서 같아요. 노래 부르는 거 봐도 거의 한 맞아. 80년대 노래 많이 부르고. 쟤좀 밑줄 까봐야 돼. 쟤 좀. 제가 앞자리 숫자가 9에서 그렇습니다. 8로 그러니까 바뀌는. 이동욱 선수를 보면서 참 많은 선수들이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렇게까지 할 수 있다. 맞아. 우리 일본의 미우라 카즈 같은 선수는 뭐 53살일 거예요 지금 아마. 근데 좀 미우라는 좀 포장이 됐죠. 상징적인 부분. 근데 미우라가 현역으로 뛴다고 하지만 지금 출전만 잠깐씩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미우라의 그 열정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일본식 그 기록 만들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예요. 옛날에 왕정치 홈런왕 만들려고 세계 홈런왕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일본에는 53살까지 현역으로 뛴 선수가 있었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싶은 신화를 거죠. 만들고 싶어하는. 그들의 레전드 만드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안 되는데 뭐 억지로 만든다고 폄하할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레전드를 예우하는 그들만의 문화인 거죠. 일단 일종의. 그렇습니다. 자, 전북과 서울 전설 매치는 전북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전북이 1위를 지켰고 네. 서울은 2연패에 빠졌습니다. 아이쿠. 박주영 선수가 시즌 첫 골을 정말 잘 넣었죠. 골라인 네. 판독 어렵게 해가지고 넣었는데 결국은 뭐 전북에게 일방적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동해안 더비도 굉장히 큰 관심이었어요. 특히 네. 그 이정찬 기자가 네. 1588 그 골센터 네. 취재하고
온 다음 날 이렇게 큰 일이 벌어져. 뭔가 이정찬 기자가 이 사태를 예감한 듯 주말이 오기 전에 이 아이템은 꼭 털어야 된다. 굉장히 사실 불안했거든요. 저희가 이거 이번 주말 지나가면 1588 콜센터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급히 네. 앞을 보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기획을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절정이다. 곧 꺾일 수 있다. 정점 찍는다. 생각 뭐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재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 선수들 자체가 1588로 엮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그 국내 프로팀 K리그 팀 중에 가장 홍보 잘하는 두 팀 뽑으려면 저는 포항하고 울산이거든요. 울산은 정말 가장 성실하게 그리고 가장 그 열심히 자체 시스템도 잘 돼 있잖아요. 예. 막 인터뷰 원하면 찍어서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울산 잘 돼 있어요. 그런 포항도 뭐 아주 열심히 잘해주고 포항은 있고. 사실 그거에 비하면은 이 인프라나 이 시스템은 굉장히 사실 좀 울산에 비하면 열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포항의 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골수 팬들이 많고 이 골수 팬들이 프런트가 되는 경향도 조금 있어서 이들이 팀에 관한 한 어떤 그 열정과 포항 골수 팬 저기 울산으로 갈아타신 분이 있어요. 그게 프런트가 되셨어야 되는데 울산으로 갈아타셨네. 네, 울산으로 이사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이 1588이라는 사실 그 장면도 물론 뭐 팬들과 이런 그 집단지성이 만들어낸 거긴 하지만, 이거를 프런트가 또 살리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되게 잘해요. 그래서 또 지난주에 워낙 또 경기력이 좋았고 네, 인천전에서 워낙 진짜 정말 좋았었죠. 근데 이 네 선수가 사실은 그 이번에 만나서 저도 느꼈는데, 가기 전에는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장치들도 만들었는데 정말 잘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되게 미디어 친화적이고 이 네 명이 그 판때기는 갑자기 만든 거예요. 네, 아니 좀 그 어떻게 해야 좀 그림적으로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막 했더니 그 홍보팀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줬어요. 자체 제작이었어요? 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일류첸코하고 팔로세비치 같은 경우에 지난해 여름에 와가지고 좀 적응이 된 상황이고, 팔로세비치하고 오닐이 들어온 경우인데, 이 두 친구 팔라시오스와 오닐이 들어온 경우인데, 앞팔과 뒷팔이 달라요. 네. 이 두 새로 들어온 친구들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팔팔하네요. 네, 재밌어요. 오빠라죠. 그래서 오닐과 오빠 같은 진짜 그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오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를 그렇게 아주 많이 뛰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정말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경기적으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원하게 됐고. 지난 시즌에 비해서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좀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팀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 시즌 잘해줬던 뭐 세징야라든지 무고사라든지 타가트라든지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조금 부진하고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되게 잘해주고 있는 팀이 진짜 포항 아닌가. 거의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데 4대 0. 정점을 찍었으니까. 울산한테 이렇게 밀릴 줄 몰랐는데 완전 힘에서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몰아치는 이 힘이 완전 울산하고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봤어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1일 우리 경기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포항은 당시하고 베스트 11을 비교해보면 6명이 같아요. 근데 울산은 거의 싹. 울산은 주니오, 김인성, 불투이스 3명 빼곤 다 바뀌었어요. 특히 핵심 라인이 싹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현우, 그 위에 이제 정승현, 그 위에 원두재, 그 위에 고명진, 그 옆에 이청용. 요 라인이 싹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나니까 사실은 전혀 다른 팀이 된 거라고 봐야겠죠, 울산은. 그런 부분에서 포항은 사실 완델손이 빠진 게 지난 시즌하고 비교하면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심상민 선수하고 김용환 선수 이 좌우 풀백을 담당하는 친구들이 다 군입대를 하면서 포항으로서는 수비가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맞아요. 했어요. 그래서 김기동 감독은, 제가 그때 김기동 감독이 되게 미디어 또 프렌들리하고 좋아서 저희 갔을 때 비디오 미팅 이런 걸 다 안에서 볼 수 있게 해줬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울산전은 잘할 필요 없다. 이기기만 하면 된다. 오늘 지금 그 미디어 이렇게 인터뷰 때문에 SBS가 왔는데, 이거는 지난 경기 우리가 인천전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울산전에서 너네들의 가치를 더 올려라. 이기면 된다. 대신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70% 정도는 수비에 더 비중을 두고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포항의 수비가 그렇게 견고하지 않았고요.
울산의 공격력은 또 너무나 화력이 세서 제가 볼 땐 좀 전술적으로 좀 잘못됐던 판단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청용 선수가 무려 10년 10개월 만에 K리그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멀티골을 넣은 건 11년 10개월. 누가 나보고 소녀슛이라고 했던가. 그냥. 왼발로 슈팅이, 그냥. 쎄쏘 소년슛 쎄쏘. 강원 소녀는 소년슛. 이거 뭐 그때 뭐 골 넣은 장면도 있었지만 다른 중거리 슛 왼쪽으로 살짝 비껴나가는 그 슛도 하나 그 있었잖아요. 전에 그것도 헤트트릭도 가능했던. 근데 부상으로 네. 그때 교체가 됐는데 뭐 단순 타박상인 다행이죠. 거죠. 네네네. 지금 아마 저희가 녹음하는 이 시간에 아마 이제 인터뷰하고 있을 거예요. 아, 5라운드 MVP. 네. 굉장히 빨리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정말 노련한 선수라는 게 항상 보면은 슈팅도 좀 아끼는 듯한 느낌이 들었잖아요. 많죠, 초반에는 많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동료들을 맞아요.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경기를 했다면 지난 경기는 동해안 더비 한번 해보자 뭐 마음을 먹었는지 슈팅도 굉장히 과감하게 날리고 공간만 남은 날리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이 이청용이 돌아왔다. 진짜 블루드래곤. 돌아왔다. 이 모습이다라는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A매치가 지금 안 열리고 있고 사실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폼이라면은 대표팀에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느 순간 89년생 뭐 김영건 뭐 이런 선수들이 최고참이 됐거든요. 되게 당황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너무 갑자기 최고참이 된. 그러게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얘기한 건데 뭐 기성용 선수처럼 좀 강하게 선수들을 질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자철 선수처럼 좀 따뜻하게 형으로서 어울러줘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없이 사실 어느 순간 최고참이 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2차 예선 뭐 우리 최종 예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올 텐데 이청용 선수가 그래도 팀에서 좀 그런 좀 따뜻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네. 이청용 선수가 참 일단 뭐 부상을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포지션이 몸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몸싸움도 그렇고 이제 이청용 선수가 워낙 볼 터치가 이쁘잖아요. 원하는 간결하고 방향으로. 네. 이쁜데 상대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는 선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거칠게 반칙을, 나올 하게 수밖에 되는. 없는 상황이라 이번에도 그 상대 선수하고 접촉하면서 이렇게 넘어졌던 건데 네. 또 이게 몸이 굉장히 얇다고 해야 되나? 네. 호리호리한 호리호리하잖아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좀 뭔가 이 몸싸움을 즐겨하는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상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 정도 폼이 계속 유지된다면 뭐 언제든지 국가대표 계속 있었잖아요. 최근 얼마 전까지도. 네. 일단 기록상으로 보면 그 수치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골 빼고는 점유율은 52대 48 비슷했고 슈팅 숫자 12대 11로 포항이 오히려 한계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정교하면서 유효 슈팅에서 7대 1. 포항이 하나밖에 안 됐고 울산이 유효 슈팅 7개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뭔가 좀 집중력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패스 숫자는 오히려 포항이 많았어요. 근데 수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비 지역에서 패스가 많았겠죠. 그래서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는 울산이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울산은 K리그에서 유일한 무패팀으로 남게 됐고 포항은 일단 상승세가 이정찬 기자의 취재 이후 주춤주춤 SBS와 다시 한번 악연을 포항 또 하필 포항. 김기덕 감독은 근데 이게 딱 바닥 찍고 SBS하고 만나서 바닥 찍고 또 올라가시더라고요. 네, 다시 만들어가실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관심이었던 경기 대구와 성남. 잘 나가던 성남을 대구가 2대1로 이겼습니다. 대구가 계속 무기력한 경기를 했었는데 이날은 뭐 에드가 세징야가 정말 근데 이날은 또 막 그에 비해 운이 안 따라준다고 되게 안 대구가 따랐죠. 그런 전반에 적이 제가 볼 때 한 있었는데. 2대0 됐어도 아무렇지 않은 경기였는데 0대 0으로 끝났고 오히려 선제골을 네, 허용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선제골도 사실은 대구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억울할 수 있는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판정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라인 밖에서 넘어져서 처음에 주심의 판단은 프리킥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VAR을 거쳐서 선 위에서 파울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선 위면
페널티 인으로 보는 거거든요. 박스 안으로. 그래서 결국에 판정이 틀리진 네, 않았죠. 네, 근데 틀리진 이제, 않았죠. 근데 대구 입장에서 보면 그때 성남이 좀 빨리 찼으면 넘어가지 않았을까? 아쉬운.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에드가 선수의 이제 골 장면에서 옵사이드 판정이 난 부분도 조금은 대구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다. 근데 전반전 이거는 상황. 네, 근데 심판 강사분께 그리고 심판위원회께 물어보니까 그 중계 화면에는 좀 다소 애매하게 잡혔을 수 있겠지만 VAR이 본 화면에는 명백하게 옵사이드로 드러났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문제가 없다고 하고 또 하나 또 나중에 이제 추가 골장에서 공격자 파울로 사실 또 골이 취소된 부분이 됐었죠. 있죠. 네.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조금 좀 그 부분은 이상이 네, 조금 많이 아쉬워요. 좀 왜냐하면 분명 에드가가 손을 대긴 했는데 대고 이미 들어가는 상태에서 만세를 부르고 쓰러졌거든요. 마상우 선수가 좀 액션을 크게 취하는 느낌도 네. 있었죠. 어찌 됐든 대구가 이겼기 때문에 뭐 그런 다행이긴 판정에 한데 대한 부분은 이야기가 없었지만 만약에 대구가 졌다면 그렇죠. 왜요? 좀 오랜만에 논란이 잡은 첫 논란이 승기가 됐을 수도 있는. 왜냐면 모든 스탯에서 다 대구가 압도를 했거든요. 네. 슈팅 수도 17대 4, 유효 슈팅 10대 3. 뭐 거의 압도적이었고 김영광 골키퍼가 500경기 출전한 경기였는데 네.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도 김영광 선수는 이 경기에서도 사실 유효 슈팅이 상당히 많이 날아왔는데 10개. 잘 네. 막았죠. 잘 막았죠. 네. 골이 더 날 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 뭐 아무튼 성남은 그 나상호 선수가 성남으로 온다고. 네. 그죠? 6개월 네. 감기 임대로 나상호 온다는 소식이 선수가 있던데. 오면 좀 더 빠르고 그렇죠. 좀 공격에 힘이 붙을 것 같은.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양동현 선수랑 홍시우 선수가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대체 자원이 분명히 또 필요한 팀이긴 하거든요. 거기에 또 나상호 선수랑 또 김남일 감독과 어우러지면 어떤 시너지 역할을 낼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구가 시즌 첫 승. 네. 원래 좀 근데 빨리 이겼어도 이상하지 않을 팀인데 참 늦게 이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의 체감상으로는. 경기력하고 사실 이 경기의 경기력은 완전히 달랐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준비 과정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게 이제 시즌 초반에 좀 네. 나타났던 것 같고 이제 몸이 슬슬 이제는 좀 역시 대구는 돌아왔다. 더워져야 돼요. 네.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런 게 팀마다 굉장히 강한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 김기동 감독 만났을 때 얘기를 하는데 그 포항 같은 경우 2월 말에 100%로 만들어놨었대요 팀을. 아하. 왜냐하면 시즌 그 이제 중반에 군입대하는 선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전에 일단 최대한 승수를 잡아놓기 위해서 굉장히 100%를 그러니까 보통 그 2월 29일 뭐 3월 1일에 막 100%를 맞추는 팀들은 잘 없거든요. 근데 김기동 감독은 그에 맞춰서 100%를 만들어놨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서 조금 굉장히 많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네. 네,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라고 이정찬까지 오고.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큰 차질이 가장 큰 전혀 예상치 못한. 네, 그 결정타를 날리는 이정찬 기자. 겨울에 과메기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우리 감독님 죄송하고요. 서울도 좀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사실 2월에 그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그리고 첫 경기 하면서 사실 좀 분위기를 타서 가려고 하던 차에 코로나로 인해서 딱 멈추면서 약간 덜그럭거리는 지금 느낌이에요. 서울은 진짜 그때 아침 경기 때는 경기력만 봤을 때는 가장 좋아 보였어요. 그 아침 진출 팀 중에서는 되게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그리고 그런 생각 잘 안 들었거든요. 기성용 안 불러도 되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최세종이 있었는데 있구나. 이럴 거면 불렀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청용이라도 이청용은 사실 꼭 잡았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서울은 여기저기 박동진 선수까지 네. 군대 가고 그래서 아쉽다. 하여튼 서울은 위기의 계절이 됐고요. 광주도 시즌 첫 승. 드디어 펠리페 극장골. 펠리페가 극장골. 막판에 아. 마르코가 준 볼을 펠리페가 헤더로. 크긴 크더라고요. 커요. 그냥 서서 그냥 점프도 헤딩. 안 했어요. 점프도 안 했어요. 엄지 손가락 있는 것 같아요. 큰 엄지 손가락 하나. 전반적으로 수원이 경기는 주도한 것 같은데 막판에 이제 광주가 결정적으로 한 방을 날렸고 타가트가 너무 많은 기회를 날렸어요. 뻥. 뭐 그러니까 지난 맞아요, 시즌하고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지난 타가- 시즌은 뭐 워낙 좋았는데 타가트의 지난 경기에서 유일한 활약이라면 그 들어가는 골 막은 거 수비에서 네, 맞아요. 골은 못 들어갈 넣었지만 그 완전히 들어가는 거 골라인 앞에서 막아낸 거 이 정도. 그리고 역시 엄원상 선수는 빨랐다. 말라. 역시 빨랐다.
수원과 서울이 참 지금 굉장히 중하위권으로 쳐졌죠. 지금 이제 네. 이러다가는 상위 스플릿이 참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영입이 중요하다. 적절한 영입이 없이는 사실은 위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값으로만은 갈 수 없다. 펠리페가 계속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날 경기에서 이게 유일한 슈팅이었어요. 네. 종료 직전에 존재감은 계속 없었어요 이때까지. 어찌 됐든 이제 펠리페가 장기를 살려서 골을 넣었으니까 뭐 광주도 뭐 엄원상 선수 돌아온 이후에 점점 빨라지고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부산은 좀 너무 아깝게 승리를 놓쳤죠. 상주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이기나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드디어. 이정엽 선수 선제골 좋았는데 후반에 김정호 골키퍼 네. 에이씨. 왜 그랬어? 그냥 발로 차면 됐을 것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날 잡아야 잡아야겠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아직 어린 선수라도 제가 지지난 중간 한번 김정호 선수 조덕재 감독이 회심의 카드로 승부수로 띄워서 정말 잘 막았거든요. 그 경기에서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이제 경험이 좀 없다 보니 네. 상대가 전방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네. 골 처리가 좀 미숙했어. 근데 키퍼는 진짜 어려운 포지션이고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냥 늘 하는 말이지만 선방 하나가 골을 하나 넣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실수 하나가 그냥 승부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사실. 부산이 3경기 연속 무승부. 네. 그다음에 상주는 개막전 패배 후에 4경기 연속 무패.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상주도 신기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제일 처음에는 동기부여가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뭐 악재들도 좀 있고 그랬잖아요. 교통사고도 있고. 네.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2부 리그로 떨어져도 떨어진다는 이 생각이 오히려 해보고 싶은 거 막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조금 더 성적 때문에 못했던 축구를 마음껏 펼치면서도 괜찮은 결과가 나름 나오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근데 조금 약간 운이 따르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네. 네, 굉장한 운이 물론 뭐 준비한 팀 그 선수에게 오는 운일 거라 생각하지만 그 문선민 선수의 골도 사실 행운이잖아요. 근데 물론 문선민 선수가 끝까지 다 쇄도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오는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뭐 지금 상주 상무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저는 제가 보기엔 그냥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강원이 2대1로 인천을 눌렀습니다. 인천은 개막 5경기 연속 무승. 아이고. 부산하고 지금 인천만 승리가 없는데 없죠. 네. 인천은 최하위로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천수 감독이 시즌 전에 이천수 실장. 이천수 감독이란다. 네. 그때는 저기 뭐라 그랬죠? 팀장님 팀장 팀장보단 감독이 높으니까 그래도 실장님. 네, 이천수 실장이 굉장히 기대를 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일단 출발이 너무 안 좋아요. 옛날 그리고 유상철 감독님이 보러 가신 경기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오늘 그 방송 홈 경기는 계속 보러 오신다는 건 아니 안 오신 아닌가요? 날도 있었고 오신 날도 있었는데 일단 지난번 제가 여기 나와서 얘기했었는데 11차 항암 치료를 마치셨고 지금 좀 쉬시는 기간이었고 오늘 이제 12차 항암 치료 들어가세요. 그리고 12차 항암 치료로 항암 치료는 일단 끝이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도 좀 건강한 모습을 뵈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요새 방송 출연도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고. 뭉에 나왔죠, 뭉. 뭉천. 네. 강원은 고무열 선수. 고무 3경기 연속 골무. 하여튼 고무열 선수가 뭐 전북의 틀을 벗어나서 네, 아주 뭐 훨씬- 날개를 펼쳤습니다. 고무일 선수가 원래 좀 측면 쪽에서 많이 움직여줬던 선수라서 그런지 이제 최전방에 올라가서도 이 병수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이행해주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밑으로까지 내려와줘서 이 볼의 흐름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공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강원 내에서는 고무일 선수가 가장 또 폼이 좋고 그거를 이제 3경기 연속골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나저나 A 매치는 열릴까요 올해? 뭐 어렵지 막 않을까 11월, 싶어요. 12월 그때를 하던데. 일단 10월로 미뤄지긴 했는데 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해도 해외판을 못 부른다고 봐야죠. 그런 자가격리나 이런 제한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실 어렵고 자가격리 제한 그런 게 없어지려면은 사실상 지금의 팬데믹이 사실상 종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뭐 어린 선수들이 너무 빨리 고참이 돼서 이 당황스럽다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해외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다 보니 해외에서 유럽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더 빨리 대표팀을 그만두는 그쵸. 또 어떻게 보면 그 역효과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은 뭐 30대 중반까지 충분히 뛸 수 있는데 이제 30대 초반 좀 넘어가면 서서히 이제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 유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A 매치를 소화하는 게 그렇게 무릎에 무리가 간대요. 네. 네. 사실상 원래 박지성 선수도 마찬가지였고 이 국가대표 은퇴라는 개념이 원래는 잘 없었잖아요. 이게 박지성 그렇죠. 선수가 먼저 국가대표를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개념 자체가 생긴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사적이 있죠. 그러니까 은퇴하면 쫙 은퇴해버리지 뭐 국가대표만 은퇴하고 소속팀은 뛰고 이런 경우는 예전에 없었죠. 그렇죠. 안 그러면 감독님이 안 부르거나 뭐 이런 거였을 텐데. 자, 아무튼 이청용 선수는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고 뭐 K리그 흥행에도 그렇고 네. 울산의 성적에도 그렇고 울산 팬들은 참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맞아요. 직관 가고 싶어요. 요새 경기 보면. 근데 얼마나 가고 싶을까요? 날씨도 그러게 말입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가야 되는데. 이미 자, 더. 그리고 해외파 얘기 잠깐 하면 네. 황의조 선수가 체력왕이 돼서 이제 군 복무를 마쳤다고 해야 되나요? 뭐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갔죠? 네. 일단은 그 가장 유럽 빅리그 5대 리그 중에서는 사실상 가장 먼저 리그 중단을 선언했던 리그였죠. 프랑스 리그가. 근데 중단을 선언하고 황의조 선수가 그 뒤로 들어와서 자가격리 마치고 개인 훈련하다가 그 군사 훈련까지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팀에서는 일단 팀을 떠난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좀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초군사훈련에서 소집 해제되고 바로 거의 출국을 결정을 했죠. 사실 그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뭐 더 좀 쉬면서 그런 생각도 있었을 텐데,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은 아무튼 좀 달라지게 됐고 마찬가지로 리그가 좀 조기 종료됐었던 벨기에 리그의 이승우 선수도 지난 금요일에 급작스럽게 또 이제 팀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그 유소년들하고 축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가 지금 유소년하고 축구할 때가 아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네, 그래서 그 아마도 그 팀에서 이제 좀 단계를 밟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리그하고 마찬가지로 일단은 몸 상태를 먼저 그 추스리고 그 다음에 소규모 그룹 훈련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단체 훈련 시작하고 그 다음에 11대 11 훈련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팀 간의 연습 경기를 하면서 8월 정도에 새 시즌 개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리그가 중단되고 취소되긴 했지만 다음 시즌 개막은 제일 빨리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 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때 다시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유럽 파리그 간단하게 네. 해보면은 일단은 이재성 선수가 사실 골 넣었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활약을 코로나 해주고 있죠. 시대 이후에 최초의 골을 넣은 선수잖아요. 그 세계에 첫 골을 넣었는데 오늘도 사실 또 좋은 소식을 또 들려줬고 황희찬 선수는 여름에 사실상 프리미어리그 이적이 점점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소속 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데다가 또 라스크 그러니까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라스크가 자가격리 기간에 이제 그 소규모 그룹 훈련만 가능한 기간에 단체 훈련을 하고 뭐 이런 그 규정을 위반한 게 드러나서 승점 삭감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그 짤츠부르크를 우승시키고 결국에는 떠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강인 선수는 웨이트 트레이닝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몸이 몸 좋아졌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이번 주말 재개하고 마찬가지로 기성용 선수도 이번 주말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다음 주 재개하는데 뭐 최근에 토트넘 구단이 열심히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근황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해외 축구도 돌아오고 코로나만 사라지면 좋겠다. 관중만 들어오면 이제 축구는 진짜. 다 돌아오는 건데 이게 언제 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계속해서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 같아요. 5월, 특히 수도권에서 지금 4월 이때보다 벌어지고 그러니까요. 더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다니시는 것 같고 또 열심히 쓰고 다녀야죠. 근데 날이 이렇게 더워서 또 주바팬 힘들겠어요. 이렇게 화장하고 여자들 하에서 계속 얼굴에 뭐 낫네, 나요. 낫네 예, 진짜. 예, 나요. 안 쓸 수도 없고. 네.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라떼 얘기가 참 재밌어요. 하다 보면 옛날 얘기들. 아까 내가 그거 하면서 그거 찾았었는데 우리 예전에 그 나성에 가면 편지를 편지. 있잖아요. 네. 나성이 어딘 줄 알아요? 저 그거 들었었는데. 전라도. 아 경기도. 그거는 나주. 나 이거 들었었는데 나서. 이렇게 크게 웃으실 건 아니잖아요. 나성이 전라도 나성이 LA예요. LA. 그러니까 들었었는데 옛날에는 갑자기 안 이제 났어. 그거는 저보다도 더 이전 시대 그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때 이제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라는 노래가 있어서 나주에서 편지 띄우기에는 야. 하긴 해. 나성 어떻게 되게 많이 찾았냐면 다르긴 하네. 그러니까 소련을 그러니까 사리체프 보면서 소련 하다가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의 약자예요. 그 소련이에요. 이제 그런 식의 이름들을 많이 붙였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외국 그렇죠. 나라 독일도 마찬가지고 도이칠란드에서 독일이고 프랑스는 불란서 뭐 불란서. 이런 식으로 네덜란드는 아, 화란이라 불란서. 그랬어요. 뭐 그리고 막 그러니까 나라 이름들을 전부 이렇게 한자어로 해서 하다 보니까 나성에 가면이 떠올라서 나성을 한번 찾아봤었는데 그 LA잖아요. 라잖아요. 라. 네, 라. 그래가지고 라성인데 두음법칙 돼서 나성이라 그런 거예요. 성은 성성자 그 지역 얘기할 때. 웃기다. 그래서 좀 그런 라떼들을 찾아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박찬호 선수는 앞으로 전라도에서도 나가서 네, 뭐 하나에 계셨으니까. 나성 다저스에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눴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